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 바로 K-시네마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아는 사람만 알던 한국 영화가 어떻게 지금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문화 강국이 됐을까요? 그야말로 영화 같은 그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한국 영화는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을까요? 이건 그냥 어떤 영화가 성공했다 이런 사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이 어떻게 탄생하고 폭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모든 것의 시작, 아니, 모든 판을 뒤엎은 순간이죠.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그것도 외국어 영화상이 아니라 영화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최고의 영예, 작품상을 딱 거머쥔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가 바뀐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기생충이 그냥 인죽해 터진 한 방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작품이 바로 나옵니다. 네,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넷플릭스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쇼가 되면서 전 세계를 그야말로 오겜 신드롬에 빠뜨렸잖아요. 맞습니다. 이 두 작품의 연이은 홈런은 그냥 영화 몇 편이 성공했다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K 콘텐츠가 이제 세계 문화의 변방이 아니라 완전한 중심에 섰다는 걸 알리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었죠. 자, 그럼 시간을 쭉 되돌려서 이 모든 대단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화려한 성공 뒤에는요, 사실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이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세계는 무슨, 우리나라 안에서도 정말 힘겹게 버텨야만 했던 시절, 바로 암흑기라고 불리는 때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이건 뭐 게임이 안 됐어요. 한쪽에서는 할리우드가 어마어마한 돈과 전 세계 배급망을 무기로 펄펄 날아다니고 있었죠. 반면에 19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의 한국 영화는요. 자본도 시장도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특히나 감독들의 손발을 꽁꽁 묶었던 그 엄격한 검열, 이건 창의력의 싹을 그냥 잘라버리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어둠은 없잖아요. 바로 이 캄캄한 암흑기 속에서 변화의 불꽃이 아주 작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 한국 영화 산업의 운명을 바꿔놓은 급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거죠. 자, 한국 영화 부활의 공식을 한번 볼까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자란 아주 젊고 새로운 감각의 감독들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 대기업들이 영화 산업? 이거 돈이 되겠는데? 하면서 투자를 시작합니다. 제작 환경이 몰라보게 좋아졌죠. 그리고 마지막, 1996년에 문을 연 부산국제영화제가 한국 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변화가 만들어낸 첫 번째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영화 쉬리였어요. 특히 일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한국 영화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아시아 시장에서 토하는구나 하는 걸 처음으로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쉬리가 성공의 물꼬를 트자 2000년대 한국 영화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예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상업적으로도 재미있는 영화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2000년대는 정말 기념비적인 해의 연속이었어요. 2004년에는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떡하니 받으면서 전 세계 영화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죠. 한국 영화 이렇게 독창적이고 강렬하구나 하고요. 그리고 딱 2년 뒤 2006년에는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한국 박스오피스를 그냥 씹어 먹으면서 상업적인 힘까지 증명해냅니다. 예술과 상업 이 두 개의 엔진에 모두 장착한 K시네마는 이제 한류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된 거죠. 여기서 한류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K-팝, 드라마, 영화 같은 우리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현상이잖아요. K-시네마의 성장은 바로 이 거대한 한류라는 파도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그 파도를 더 높고 거세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정점으로 달려가 보겠습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그 순간, 기생충의 오스카 석권입니다. 2019년, 이 한 해는 그냥 한국 영화의 역사가 아니라 세계 영화의 역사가 새로 쓰인 해로 기억될 겁니다. 그때 다들 그랬어요. 기생충 작품 진짜 좋으니까 외국어 영화상은 무조건 받겠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아니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바로 최우수 작품상이었습니다. 이건요, 외국 영화라는 그 보이지 않는 벽을 그냥 산산조각 낸 사건이에요. 언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 있던 게 아니라 그냥 최고의 영화 그 자체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생충의 수상으로 한국 영화는 더 이상 그냥 아시아의 독특한 영화가 아니게 된 거예요. 전 세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믿고 보는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가 됐다는 걸 세상에 선포한 거죠. 기생충이 활짝 열어젖힌 문으로 이제 K 콘텐츠의 새로운 왕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공을 어떻게 이어가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 힌트는 바로 오징어게임의 성공 공식에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자본주의, 불평등 같은 건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잖아요. 여기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나 달고나 뽑기 같은 아주 한국적인 소재를 기가 막히게 버무린 거죠. 이 익숙하면서도 신선한 조합, 이게 바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K 콘텐츠의 필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K 콘텐츠는 혼자 싸우지 않아요. 영화, TV, K-팝, 웹툰, 게임이 전부 하나로 연결돼서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거대한 K 콘텐츠 유니버스가 만들어진 거죠. 예를 들면 웹툰 원작 드라마가 대박이 나고 그 드라마의 OST를 K-팝 아이돌이 불러서 또 히트하고 이런 식으로 시너지가 폭발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현상을 보고 있으면 문득 백범 김구 선생님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가진 군사력이나 경제력보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높은 문화의 힘을 원하셨잖아요. 어쩌면 오늘날의 K 콘텐츠가 바로 그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요? 기나게 나무길을 딛고 일어나 마침내 세계의 정점에 선 K-시네마. 이제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장벽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하얀 도화지 위에 또 어떤 기상천외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세상을 사로잡을까요? 바로 그래서 K 콘텐츠의 다음 페이지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